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레스터 축구와 관련하여서 첼시의 덜미를 잡히면서 무패 행진을 마친 브렌트포드지만 전체적인 힘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으로 승부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으며 유로파리그 원정을 마치고 복귀를 한 레스터는 체력을 회복을 할 만한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진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서 맨유를 잡는 등 집중력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점은 돋보이며 다만 수비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레스터가 공격력 면에서 우세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브렌트포드가 최근까지 보여준 흐름도 만만치 않았던 점을 떠올려 볼만하며 브렌트포드의 홈 2점이 좀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부는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으며 브렌트포드가 좀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레스터를 압도할 정도의 힘을 보여주기는 어려운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 레스터 다음으로 브렌트포드 FC 리그에서는 9위로 승승무승패 지난 라운드 첼시전을 상대로 하여서 0대1로 패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라운드는 직전 경기보다 난이도가 떨어지며 충분히 난전을 꾀할 만한 일정입니다. 속도감 있는 공격이 잘 묻어서 나오는 중으로 경기 시작과 동시에 공격진이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을 시키고 최전방 투토빈 토니와 은보우모가 공간을 점유를 해서 찬스를 거두합니다. 무득점에서 끝나버릴 경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하지만 레스터 또한 유사한 공격을 가져가는 팀으로 결국에는 브렌트포드 약점인 후방 공간에 대한 분석이 끝났습니다. 상대 역습의 공간을 열어주면서 위기를 반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점에 대해서는 1점 정도는 여유롭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다실바 선수이며 다음으로는 레스터 시티 리그에서는 11위로 무패무승승. 이 팀은 상대방의 비교를 하면 전력이 좋은 곳입니다. 브렌트포드 레스터 앞선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전 난타전 끝에 모스크바를 4대3으로 꺾어버린 곳으로 체력에 대한 분리가 확실하게 존재를 하지만 다카가 포트트릭을 달성을 하는 등 공격력이 호조에 오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하였는데 불안한 상대 수비를 적절하게 공략을 하면서 득점에 있어서는 1에서 2득점까지는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나 수비에 대한 불안은 존재를 하는데 맨디 선수가 부상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직전 경기 틸레만스까지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서 출전을 속단하지 못합니다. 중원의 압박이 한층 저조해질 위기로 이는 후방 3백 하중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축구팀 결장자는 포파나 저스틴 맨디입니다. 최근의 일정에서 흐름이 다소 주춤하지만 그래도 시즌 초반 강팀과 맞대결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정 수준의 스퍼트를 내고 있는 중으로 반면 레스터는 직전 주중 경기에 따른 피로도가 높은 곳입니다. 물론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긴 하였지만 원정에 대한 분리까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브렌트포드 레스터 이 두 곳과 관련하여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브렌트포드 팀은 첼시전을 패배를 하였지만 꾸준하게 순위에 있어서는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레스터 팀은 지난번에 라운드에서 맨유 팀을 대파를 하였으며 브렌트포드는 첼시를 상대로 오히려 앞서는 경기를 하게 된 곳입니다. 오니에카가 중원에서 상대에 대한 공세를 잘 막아내기도 하였고 수비의 부담감이 있어서도 책임을 지게 된 곳으로 네르고르와 인센이 최전방에서의 은베우모에게 좋은 패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녹과 요르겐센 등 선수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수비는 19시즌에 있어서 최고의 수비력을 보였던 셰필드의 이건과 바잠 오코넬보다도 나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을 함께 참고를 해주시게 되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레스터 팀은 맨유전을 상대로 하여서 승리를 하고 무승 행진을 끊어내버린 곳으로 바디는 34세의 나이에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득점에 레이스를 이끌고 있는 중으로 틸레만스는 미들라이커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카가 드디어 팀의 기대를 충족을 시킬 경기력을 보이는 점도 팀에게 있어서는 큰 힘입니다. 단 주중에 유로파 원정 일정이 있었기에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지쳐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승점에 있어서는 브렌트포트가 따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레스터가 맨유를 압도를 하는 등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 일주일간 3경기의 일정은 그리 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주축 선수들이 로테이션으로 체력을 세이브하고 있긴 하지만 상승세의 브렌트포트 원정에서는 고전을 할 것 같습니다. 옌센과 네르구르가 중원에서 접전을 가져갈 수 있고 강력한 수비로 상대 공세를 막아낼 곳입니다. 브렌트퍼드 레스터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 대 토트넘 축구와 관련하여서 이틀 만에 다시 승부에 나서는 웨스트햄이긴 하지만 홈에서 2연전을 치른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격적으로 승부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줄 승부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수비 라인의 힘은 나름대로 안정이 되어진 곳입니다. 다음으로 네덜란드 원정을 마치고 복귀를 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승부로 수비 라인에서 잇따라 구멍이 나오는 부분이 이번 승부에 있어서 적잖은 부담감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좋은 흐름을 이어온 웨스트햄이긴 하지만 토트넘도 공격진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힘을 갖춘 점은 주목을 해볼 만한 사항으로 접전의 상황에서는 토트넘의 결정력이 좀 더 우세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웨스트햄 토트넘 홈 2점에만 치중을 할 수 없는 경기로 최근에 웨스트햄의 흐름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토트넘의 화력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차이가 크게 벌어질 승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다음으로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리그에서는 7위로 승승패승승 지난 라운드 에버튼전에서 1대0 승리를 따내고 난 후에 브렌트포드 전 패배를 빠르게 만회를 하였고 직전 주중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행크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호조에 오른 곳입니다. 선전에 대한 가능성은 농후한 곳으로 이 팀은 공격 라인이 꾸준하게 힘을 내고 있는 곳입니다. 주포 안토니오가 최전방에서 센터백 라인을 잘 묶어주고 있는 중으로 보헤는 최근의 일정에서 일선 공격까지 맡으며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을 합니다. 이들의 실력이 그대로 경기에 묻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득점에 있어서 1점에서 2점 정도는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팀도 문제점은 있으며 홈에서 더 잘 무너지는 수비가 불안한 요소입니다. 웨스트햄, 토트넘 이 두 팀에 있어서 웨스트햄은 공격적인 스탠스 탓인지 뒷문에 대한 안정화에 실패를 하며 실제로 리그 원정 경기당 평균적으로 0.8실점을 내준 반면에 홈에서는 그 수치가 1.8점까지 상승을 합니다. 클린시트 달성에 있어서는 어려운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토트넘 호스퍼 리그에서는 5위로 패승승승패 이 팀은 당연스럽게 상대방에 비해서 전력이 좋은 곳으로 지난 주중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 비테세전에서 0대1 충격패를 당하긴 하였지만 케인 선수와 손흥민이 휴식을 하는 등 주전 축구 선수들을 대거 뺀 점을 감안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번 경기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보다 활발한 공격을 보여주면서 득점 생산에 있어서 고삐를 당깁니다. 하지만 이 팀 역시나 후반 불안이 두드러지는데 누누 감독 전술로 인해서 미드필드진 공간이 크게 벌어지며 상대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경향이 짙은 곳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후방 하중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뒷문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 토트넘 이 팀의 결장자는 도어티 세센용 선수입니다. 결과에 있어서 예상을 해보게 되면 웨스트햄이 더 큰데 하지만 주중 일정에 따른 피로도가 있기도 하고 전력의 싸움에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지 못하는 곳입니다. 토트넘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중 일정 변수에 크게 작용을 할 공산이 높다라는 점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웨스트햄은 에버튼을 잡고 7위에 올라간 곳으로 토트넘은 3연패 이후에 2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웨스트햄은 에버튼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으며 상대방의 거친 수세에 고전을 하였지만 오그본나가 세트피스 상황을 골로 연결을 하며 값진 승리를 따냈습니다. 지난 시즌과 달리 유로파와 리그를 병행을 하는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체력적 부담을 느끼고는 있지만 수책과 라이스의 중원 조합이 막강을 하고 포르날스가 엄청난 활약을 전방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표팀 주전 공격수인 야르몰렌코를 축으로 란치니와 도슨 블라시츠 등 좋은 벤치 자원들도 즐비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토트넘은 뉴캐슬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며 5위로 올라선 곳으로 경기를 시작 전 코로나 이슈로 2명 이상의 선수가 빠진다는 보도가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그중 한 명이라는 얘기가 있긴 하였지만 브리안 힐과 다른 선수였습니다. 리그왕 호고를 기록한 은돔벨라가 케인과 손흥민을 잘 지원 중에 있고 호이비에르는 리그 최고의 3선 미드필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에 있어서 접전을 보는데 두 팀은 모두 금요일 새벽에 유럽 대항전 일정을 치렀습니다. 원정을 다녀온 토트넘보다 홈 경기에 나선 웨스트햄이 다소 유리한 일정이지만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고
라이스와 수책을 내세울 홈팀이 중원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려 하겠지만 호이비에르는 상대에 충분히 대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웨스트햄 역시나 케인과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 공격적으로만 나서기는 부담입니다. 오늘은 웨스트햄 토트넘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신 후에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